멕시코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강진이 멕시코시티를 강타, 최소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한인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다카 철폐로 신규 신청 접수는 중단됐지만 10월 5일까지의 갱신은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 자격이 있는 드리머들의 갱신을 돕기 위해 민권센터는 다카 갱신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017에서 2018 회계년도 예산안이 시행됩니다. 이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삭감안이 주정부의 부담을 늘리고 지역 주민들을 의료 혜택 사각지대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인 최초의 뉴저지주 하원의원 탄생에 한인들의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니정 39 선거구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애슐리 6 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 자택에서 기금 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3명이 사망하는 등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8일 플러싱 추돌 사고의 관광버스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등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를 두고 뉴저지 주지사 후보들 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해당 쟁점이 오는 11월 7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KBTV 뉴스9입니다. 멕시코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강진이 멕시코시티를 강타, 최소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한인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멕시코를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25명이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 14분께 수도 멕시코시티 남동쪽으로 76마일 떨어진 푸에블라주 라보소 인근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시민 보호청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 현재 사망자는 최소 225명으로 무너진 건물이 많아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상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 남성도 포함돼 있으며 외교부는 연락이 두절됐었던 41세 한국인 이모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멕시코시티의 한인 소유 건물에 있었고 강진 이후 건물이 무너져 매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수도 멕시코시티에 집중됐고 고층 건물과 학교가 무너져 필사의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Edificios en la Ciudad de México colapsados, especialmente en la zona de la Condesa, Colonia Roma, Colonia Condesa, son los primeros reportes que tengo, pero se ven imágenes en algunas fotos tomadas a distancia, pues de lo que seguramente fueron varios derrumbes. 강진과 함께 화산도 소규모 폭발을 일으켰으며 화산 인근에 있는 아치치후아칸의 지역의 한 성당 건물이 미사도중 무너져 1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강진으로 500만 가구와 사업체가 전기 공급이 끊겨 정전 피해도 속출했으며 혼란을 틈타 강도 절도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치아파스주 남서쪽 해상에서 멕시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8.1 강진이 발생해 98명이 숨졌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다카 철폐로 신규 신청 접수는 중단됐지만 10월 5일까지 갱신은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 자격이 있는 드리머들의 갱신을 돕기 위해 민권센터는 다카 갱신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한편 어제 맨해튼에서는 다카 폐지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뉴욕 시의장과 연방 하원의원들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불체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갱신 신청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민자 권익공호 관계자들은 다카 철폐 결정 6개월 유예 기간에 해당되는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사이 다카 만류 드리머들의 경우 오는 10월 5일 이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카는 잠정 철폐가 결정됐지만 갱신을 하면 2년의 유효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갱신 신청 자격이 있지만 국토안보부의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아직 갱신 신청을 못한 드리머들을 위해 민권센터에서 다카 갱신 클리닉을 엽니다. 민권센터 측은 드리머 구제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수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리닉을 통해 갱신 신청이 필요한 드리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3일 토요일과 29일 금요일 총 2회 오후 5시까지 민권센터에서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한편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에서는 뉴욕시 의장과 연방하원 3명이 경찰의 해산 명령을 어겨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타워 앞에서 열린 시위장에는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의장과 연방하원 등 10명이 모였습니다. 비버리토 시의장은 다카 폐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드리머들과 가족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017에서 2018 새 회계년도 예산안이 시행됩니다. 새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삭감안이 주정부의 부담을 늘리고 지역 주민들을 의료 혜택 사각지대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메디케이드 예산안 삭감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방정부 예산이 수십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11 days away from what would really be a disastrous cut in Medicaid. On October 1st, unless something else is done, a multi-billion-dollar cut will go into effect, which will impact the neediest New Yorkers and the hospitals that serve the neediest New Yorkers.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2017에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안을 8천억 달러,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1,000만 명가량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현재 그레엄 캐시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사실상 오바마 케어가 폐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레엄 캐시디 법안은 공화당 린지 그레엄과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오바마 케어 시행에 투입했던 연방 예산 약 5천억 달러를 각 주정부들에게 보조금으로 제공해 각 주정부들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용토록 하자는 대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가 부담을 넘겨받게 되고 건강보험 혜택과 메디케이드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뉴욕주는 내년 예산에 약 4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며 다음 달부터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시행되면 2019년까지 11억 달러가량의 저소득층 의료 예산이 추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인 최초의 뉴저지주 하원의원 탄생에 한인들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클러스터 시의원이기도 한 제니정 39 선거구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애슐리 6 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 자택에서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조성이 된 기금을 포함해 그동안 정 후보 앞으로 모아진 기금은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2만 5천 달러를 훌쩍 넘는 수치로 한인들의 주 하원 탄생을 위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제니정 후보 지원에는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과 글로리아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니정 후보는 39 선거구 주 하원의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이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 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대책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더블트리 호텔에서 정 후보 기금 모금 행사를 갖습니다. 3명이 사망하는 등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8일 플러싱 추돌 사고의 관광버스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등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회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시교통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설 관광버스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플러싱 버스 추돌 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8일 새벽 6시 15분께 퀸즈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와 메인스트리트에서 관광버스가 질주해 우회전을 하던 MTA 버스를 들이받아 20여 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돌진해 사고를 일으킨 이 관광버스 기사는 49세 레이몬드 몽으로 그는 과거 MTA에서 근무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2015년 해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인터스테이트 95번 도로 남쪽 방향 51번 출구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몽은 혼다 세단을 운행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이는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몽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고 결국 경찰에 체포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몽은 MTA에서 해고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몽은 퀸즈 컬리지 포인트 지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몽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앞차와 충돌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인들은 어떻게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운전자가 관광버스 회사에 고용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표하며 전세 관광버스에 대한 안전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시교통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설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학생 비자 신청자 3명 중에 1명은 비자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연방 국무부 비자 발급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회계연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한 외국 학생은 71만 8,342명이었으며 이들 중 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신청자는 24만 6,6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생 비자 신청자의 34.3%가 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3명 중에 1명은 학생 비자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 비자 거부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학업을 마치고도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스 파크 타운 정부 청사 이전이 투명성을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펠파크 타운 정부는 타운 정부 청사를 27 페어뷰 스트리트 부지로 옮길 계획이며 지난 19일에 타운 원내 회의에서 이를 위한 토지 매입 수용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타운홀 이전 계획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새로운 타운홀 건립 비용과 규모, 구체적인 용도 등을 밝히라고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펠파크 정부는 토지 수용 결정은 이전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만큼 정보가 충분히 마련이 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를 두고 뉴저지 주지사 후보들 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해당 쟁점이 오는 11월 7일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이번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가 쟁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두고 양당 후보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7일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는 필 머피 민주당 후보와 킴 과다노 공화당 후보가 맞붙습니다. 필 머피 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후보 측은 부자 대상 증세나 오락용 마리아나 합법화를 통한 세수 확대를 통해 해당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한편 킴 과다노 공화당 후보는 이 계획에 대해 높은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과다노 후보는 수업료 면제가 이루어지면 누군가는 그 부담을 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으로는 뉴욕을 비롯해 오리건과 테네시, 로드아일랜드 등 4개 주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다음 주 세제 개혁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혁안이 실행되면 연소득 10만에서 20만 달러의 중산층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세제 개혁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이 세제 개혁안이 중산층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제 개혁안이 실행되면 세금 공제를 절세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온 연소득 10에서 20만 달러의 중산층 가정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세제개혁안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와 은퇴계좌 불입금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은퇴를 위한 저축과 항목별 공제가 많은 경우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 공제는 지난해 납세자의 30%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7만 5천에서 10만 달러 소득층은 56%, 20만 달러 이상 소득 가정은 90%가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개혁안에 반대하는 측은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이 늘겠지만 저소득과 중산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의 티켓 이의 제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켓의 법률 심의를 담당하는 뉴욕시 행정심판청문 사무국이 업무 시간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 청문사무국은 내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30일까지 심의청문회를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티켓 심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 같은 행정심판 청문사무국의 운영시간 확대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주중에 시간을 내 심의청문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체 의료를 선택한 암 환자가 5년 내에 사망할 위험이 표준 치료를 선택한 환자의 2.5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일정한 효과가 입증이 된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대체 의료를 선택할 경우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 연구팀은 암 환자의 치료 경과 등의 정보를 모은 미국 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5년 후 생존율은 4가지 암을 전제로 할 때 대체 의료를 선택한 환자가 55%, 표준 치료를 선택한 환자가 78%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망할 위험은 대체 의료가 표준 치료의 2.5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2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웨스트 브린톤 지역에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총 4차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대상은 14살부터 64세 여성까지 다양했습니다. 범인은 4번째 성폭행을 시도한 후에 붙잡혔습니다. 4번째 성폭행을 시도할 땐 길을 지나는 여성이 타깃이 됐습니다. 범인은 길을 걷고 있던 여학생을 잡아채고 때린 뒤에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델리 가게 매니저가 여학생을 도왔고 범인은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여학생에게 범행을 시도하기 전 이미 3차례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총 4명으로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12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7시 45분경 브루클린 워싱턴 파크 내에 마련된 야외 영화 상영 이벤트 중에 30대가량의 남성이 12살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성추행범이 포착된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고 그를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19지구 시경에 따르면 어제 저녁 메디슨 애비뉴 65가에 있는 수도관이 터졌고 이 일대 도로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이 일로 54가부터 66가 사이 메디슨 애비뉴의 도로가 물에 잠겼고 밤 10시 15분까지 65가 파크 애비뉴, 5 애비뉴의 도로 진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날 사고로 주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으며 다행히 차량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용커스에 있는 컬럼버스 동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용커스 지역 파크힐 애비뉴에 위치한 콜럼버스 공원에 콜럼버스 동상을 쓰러뜨리고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동상은 몸통 전체가 부러진 채로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경찰은 야구 배트로 이를 부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약 한 달 만에 용커스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남성을 체포했고 그는 중범죄 수준의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욕에서 개막한 유엔 총회에선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장녀 이방카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손꼽히는 이방카를 만나기 위해 유엔 총회에 온 각국의 주요 인사들의 면담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방카와 줄대기에 나서는 것은 이방카가 아버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플라자 호텔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10월 셋째 주에 경매가 진행되며 예상 가격은 5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를 제한함에 따라 중국보다는 중동 쪽의 투자자들에게 건물이 낙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동통신업계 3위와 4위 업체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프린트의 모회사인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T-모바일 대주주인 독일의 도이체텔레콤이 최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스프린트와 T-모바일을 합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국 체인인 월그린이 업계 3위 라이데이드 매장에 2,000개를 매입, 판매망을 15,000여 개소로 확대합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19일 월그린의 모기업인 월그린츠 부츠 얼라이언스의 라이데이드 매장 부분 인수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월그린 측은 내년 봄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바로 옆으로 박동주 신임 회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 옆으로 우리 엄수훈 수석부회장님 또 그 옆쪽으로는 우리 김도형 대표 간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우리 신임 우리 임원진들 모셨으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평통에 관련된 조금 그 역할. 네, 어떤 동포사회 어떤 활동 이런 거에 관련돼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평통의 물론 이제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님이 또 의장으로 계신 어떤 직속 그런 헌법기관이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네, 이게 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정치 철학도 그렇고 평화 통일에 관한 그런 정책 방향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하게 또는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산가족 만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제 자꾸 이제 합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합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 이제 그 대통령님의 뜻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또 우리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밖에서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또 그런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적인 강국이 된다. 이런 이론 같은 것도 우리 후세들은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게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 힘이 있어야 통일을 하는 건데, 힘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동포사회도 우선 통일을 해야 되고, 마음을 합해야 되고, 또 정치력도 신장을 해야 되고, 그것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대부분의 우리 한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욱더 잘 되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우리 뉴욕 평통이 꼭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은 어떤 역할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게 통일의 여망은 어느 누구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시점이지만 그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통일을 꼭 해야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건 우리가 1.5세와 2세들한테 또 인식을 좀 잘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좀 18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 간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든지
또 우리만의 그 장점을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 통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또 연구하고 또 많은 홍보 또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향에 대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 많은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분과는 그 17기하고 뭐 똑같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또 생각하시는 그런 또 분과가 있으신가요? 한류지능 분과라 이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유, 독특한데요. 네, 네네. 독특. 한류지능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음식, 우리가 갖고 있는 태권도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K-pop 등 K-pop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을 맡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적극 도와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일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장점을 널리 이렇게 알려가지고 평화 통일 빨리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두 가지 분과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네, 예, 또 하나는 의전 홍보 분과를 또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야 사람들도 더 호응을 하고 뭐 우리만 알고 있다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건 아니고 요사이는 뭐 또 홍보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홍보 분과를 특별히 신설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대한민국은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해 나가야 나가느냐, 막 그런 것들 우리 한국 동포에게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류사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주실 분들을 이제 해주실 그런 분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예. 오늘 또 세 분 이렇게 또 모셨는데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얘기는 뭐 못 듣는데요. 예, 간단하게 이제 18기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다짐이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예. 어디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잘해서 함께 가자 하는, 다시 말해서 화합해서 우리 다 함께 잘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문을 선배님들, 원로 또 뭐 후배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참 그 뜻이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 우리가 뭐 무슨 통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도 막 그 통합이 안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우리 수 부회장님께서는. 뭐 우리 회장님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잘 하셨지만 18기가 앞으로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이미지로 18기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평통 해외 지부가 한 전 세계적으로 한 70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의원들은 한 3,000명이 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곳 뉴욕, 뉴저지와 LA에 가장 많은 평통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기에도 정말 해외 지부 중에 뉴욕 협회가 가장 앞서 나가고 가장 훌륭한 단체다라는 인정을 받게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8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뉴욕협의회 임원진 분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낮까지는 대체 흐렸지만 날이 점차 맑아졌습니다. 밤 기온은 최저 68도이며 낮은 밤까지 습하겠습니다. 내일은 볕이 좋습니다. 평소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으며 날도 따뜻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82도이며 밤 기온은 66도입니다. 금요일도 날이 맑고 아주 쾌청합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 주의하시면 야외 활동하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날이 아주 좋겠습니다. 일요일은 최고 87도까지 올라 날이 한여름 수준으로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기온도 80도 이상 유지합니다. 내일은 날이 좋습니다. 상쾌한 가을 하늘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